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김건희가 구속되고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소식. 많은 국민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입니다. 구치소 내부에서 김건희가 말 그대로 발광을 했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모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김건희 씨의 구치소 내 이상 행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그림자, 그리고 여전히 수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내란 세력의 실체까지. 오늘은 김건희의 구속이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보여주는 모든 진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증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며칠 전 김건희가 구치소에서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상한 요구를 하다가 결국 교도관들이 모두 뛰쳐나와 대응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원하던 특별한 요구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교도관들이 단호히 거절하자 김건희는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건 다 정치적 탄압이다" 식의 발언을 쏟아냈다 합니다.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성 교도관 수십 명이 방으로 몰려들었지만 김건희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변했다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 교도관들의 증언입니다. 변호사는 이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날 교도관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불안 증상, 심지어 약물 혹은 심리적 의존 상태에서 나타나는 금단 반응처럼 보였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김건희가 평소 흡연 습관이 심했다는 점을 들어 갑작스런 금연으로 인한 니코틴 금단 증상으로 보는 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선에서는 그녀가 복용하던 정신 안정제나 수면제 계열 약물의 중단으로 인한 금단 반응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교도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날 이후 의료 담당 직원이 김건희 씨의 상태를 별도로 점검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소란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의존의 흔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교도소 내부에서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 직후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그날 상황이 너무 심각했다, 고함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며칠 뒤부터는 그 어떤 직원도 그날 일을 입 밖에 꺼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위에서 입단속을 시킨 듯 내부 공기 자체가 싸늘하게 변했다는 것이죠. 구치소 내부에서 김건희의 수상한 행동이 벌어지는 사이 그동안 감춰가져 왔던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즉 김건희의 어머니 최은순의 금고에서 믿기 힘든 수준의 문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합니다. 명백히 권력 개입의 흔적이자 인사로비의 청탁자료였습니다. 문건 속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날뛰는 좌파들을 차단시킬 수 있다, 현재는 물론 퇴임 후에도 회장 최은순의 신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이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합니다. 이는 명백히 권력의 사유와 특정 인물에 대한 충성 기반 인사김표였습니다. 더구나 문건에는 최민희, 김병주, 김용민 당 남양주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의 실명까지 명시되어 있었고, 이들의 땅과 자금 소유 경위를 파악해 자금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담겨 있었다 합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정치적 재고 리스트이자 사적 보복 플랜으로 보여집니다. 그 문건의 상단에는 보고형 투 최은순 회장님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물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금고에서 발견된 문건이라면 그 자체로 공문서 위조, 인사청탁, 직권남용, 공직개입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범죄 구성 요건을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사적 문건이라며 아예 조사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의도된 무시이자 체계적인 차단입니다. 경찰은 사적 문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고, 검찰은 내용을 확인할 근거가 없다며 사건을 떠넘겼습니다. 결국 두 기관 모두 수사 주체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시스템 내비의 자기 검열, 즉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제도마저 잠식한 결과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등 이른바 내란의 주범들이 하나 둘씩 구속되며 정의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지만 정작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력 잔재는 여전히 국가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검찰, 언론, 관료 조직, 그리고 일부 법원까지 이들은 여전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신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구속된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의 그림자는 여전히 공기 중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내란의 실체입니다. 단지 총칼로 벌이는 반란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던 세력이 법과 제도를 장악해 국민의 주권을 탈취한 장기적인 체계 쿠데타입니다. 지금 구속된 몇몇 인물들은 그 체제의 얼굴일 뿐이지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단지 한 정권의 부패를 심판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근본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은순의 금고에서 나온 충격적인 자료들과 김건희의 구치소의 처절한 근황은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권력의 뿌리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의 조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은 너무 쉽게 묻힙니다. 포털이 막고 언론이 외면하고 권력의 손길이 조용히 덮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접 퍼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패입니다. 지금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김건희와 최은순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남기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 얼마 전에 진짜 김건희 씨가 구치소에서도 뭐 좀 약간 사달을 일으켰다 막 그런 얘기 나 들리던데 혹시 몰라요? 그런 풍문이 있어요. 아 뭐 저는 굉장히 상냥한 수다쟁이가 됐다. 상냥한 수대쟁이라고 한 얘기는 이제 딴 사람은 교도관 여자 교도관한테 나온 얘기고 어허. 그거 말고 며칠 전에 또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으면서 너무 불합리하고 막 이상한 요구를 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구치소 직원들이 예.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날 되게 황당하고 괴로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요구인지 근데 뭔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도대체 아는 게 없냐? 이렇게 뭔가 좀 취재 같은 건 안 하나요? 아니 저는 안 하죠. 네. 저는 안 합니다. 노 변호사님이 이제 예, 하시길 해오신 걸 얘기해 주실 거 아닙니까? 나는 기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보가 많이 쏠리니까. 나는 기자가 노 아니라 변호사님은. 왜 저- 내가 그런 걸 그건 확실해. 나할 노영희 수도 변호사는 없어요. 본인이 취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줍니다. 취재해서 네. 해온 것을. 그 저기 무슨 언론사의 데스크처럼 보고를 받아요. 오, 그 선별하고. 좋다. 어. 부럽다. 조회수 본인 뭐 들은 거 있지? 없어요. 밤에 자기 그랬다는 자기 얘기만 들은 거. 들었어요. 그치, 저는 봐봐. 없- 밤에 들었대잖아. 여기도 들었잖아. 자기도 들었지. 저는 최은순 씨가 구속 수감됐을 때 처음에는 좀 괴로워하다가 친구 만나고 대단히 잘 지낸다는 얘기는 좀 그건 믿을 좀 만한 옛날 사람한테 얘기고. 들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최원수 씨 옛날 구문이네요. 얘기고 지금 나온 지가 예. 언젠데. 그래서 이 김건희 말이 씨는 맞다니까. 예, 어떤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말을 안 하는데. 아니 좀 나도 밤에 소란을 피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소란 소란- 피운 게 어. 자기가 교도관들을 불러가지고 막 뭔가 되게 이상한 걸 요구를 했는데 교도관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쳐갖고 거기 있던 수많은 교도관들이 다 몰려들었대요 그 방으로. 여성 교도관들이.